예, 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브레인 쪽으로 이렇게 점차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브레인 구조 이렇게 파악하는 게 한 30시간입니다. 그거는 아주 1단계로 한 30시간. 그 교육 내용은 학습 내용은 브레인 구조를 10개를 익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단계는 브레인 안에 있는 신경핵들, 거기 한 30개 정도 되는데 우선 급한 걸로 중요한 거 한 5개 정도 핵을 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레인이라는 게 그 삼국지라는 대하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삼국지에는 유비, 장비, 간호 해갖고 핵심 그 캐릭터가 뭐 많게 하는 사람은 한 50명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대략 한 10명, 더 핵심적으로 한 5명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의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핵심적인 핵을 한 5개를 말씀드리면, 시상이라는 핵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을 들어놨어요. 저 처음 보는 사람. 살라모스 시상핵. 이게 압도적으로 1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척수에서 올라와서 뒤에 그려주는데 브레인 스템에 있는 핵들이 일단 한 3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내 수도관 회색질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물 가는 수도관입니다. 말 그대로 수도관 주위에 회색질이 있어요. 그게 우리 브레인 전체하고 이 척수까지 연결되는 그 길목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솔리테리 고립노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내 수도관 회색질 PAG 고립노핵, 그 다음에 연수에 있는 호흡에 관한 핵. 그래서 오늘 한 5개 정도 핵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첫 들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님들이 자선을 하실 때, 그리고 모든 수행의 핵심이 호흡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나고 어떻게 촉발되는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진행 들어갈 때는 한 주에 그림 한 2개. 예, 오늘 핵심적인 그림 이제 하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고, 예. 자, 공유, 예, 들어갔습니다. 정선생님 공유됐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 칠판이 보이죠? 예, 잘 보입니다. 예, 이 칠판이 보입니다. 선생님들 노트, 박자세 노트 다 이렇게 받으셨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분은 따라 그리면 되고,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예, 자, 브레인을 단계적 빨리 설명을 드리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브레인은 풍선 부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풍선입니다. 여기 엄마 태 속에서 발생할 때 이렇게 풍선을 부는데, 바람을 이렇게 불면 이 브레인이 엄마 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단계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붉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앞쪽에 떼서 전내, 앞쪽에 있는 내, 요걸 중내, 요걸 후내. 요 중내의 요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커지면 소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브레인이 대략 흔적 남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이쪽도 어떻게 되나 사실은 이렇게 껍질 부위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척수 요리를 하는데, 오늘 그리는 부위는 정확히 요 부위입니다. 요소까지.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척수가 되죠. 요, 요 부위를 어떤 건 잘 보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부위가 지금 물기를 내가 경직했는데 요게 엄밀히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길이 그래서 요 부위를 연수라 그럽니다. 요걸 우리나라 말로 숨골. 그 다음에 요 부위를 교내, 다리교. 예. 그 다음에 요 부위를 중내. 그래서 중내, 교내, 연수 요 세 가지를 합쳐갖고 요 세 가지를 합쳐가 부르는 이름이 브레인 스템. 자, 영어로 하지만 항상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스템은 줄기, 내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세 부위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내간이다. 가장 중요한 부위죠. 그리고 요 물기를 여기서 이제 이게 이쪽에 있는 게 내척수액이 흐르는데 요 물길이 이렇게 흐르는 내척수에 흐르는 요 간을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 요거는 요거 오늘 잘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요 부위 수도관 주변에 있는 요 부위가 신경세포에 몰려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길이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중내 있죠. 중내 중내 수도관. 그래서 중내 수도관 주위 회색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통증을 조절하는 핵심 중추가 요거 있습니다. 요거 몇 센치 안 되는데 중내 수도관 주위 요걸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위니까네 페리 그 다음에 수도 물이랄 영어로 아쿠아라 그럽니다. 아쿠아라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수도관이니까네 덕터 공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쿠아 덕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색질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레이. 그래서 이 학자가 페리란 말은 뭘 둘러산다. 요게 이렇게 뺑 둘러샀어요. 이렇게. 예. 뭘 중내 물기를 둘러섰다. 수도관은 아쿠아닥트 그레이. 그래서 요 약자로 뭐라 하냐면 P, 요거 A, 요거 G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명상이든 통증이든 다 들어가면 요 부위를 정확하게 하셔야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은 또 요쪽에 요 등 쪽 요렇게가 상구라는 게 있습니다. 하구. 요 상구는 그 시각을 무의식적으로 중계해주는 중계소입니다. 요 하구는 요걸 상구라 해갖고 수프리아 클리커스 상구라 그러고 요 밑에를 하구라 그럽니다. 아래쪽 언덕구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하구는 청각을 중계해 줍니다. 요 두 개는 다 무의식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요 앞길은 이양 또 하는 김에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이 앞길은 뭐냐 하면 이쪽에서 운동 출력이 이렇게 늘어오면 요 앞으로 다 통과합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척수까지 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내가 이제 그리면서 이제 대략 하실 거는 이제 오늘 핵심 그림을 오늘 그리겠습니다. 그 부위를 자르면 지금 중내 수도관을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라서 그리면 어느 색으로 할까?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 봐요.
중내 수도관을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상구 이야기했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상구가 이렇게 언덕입니다. 도도만 언덕이고 이렇게 이쪽에 상으로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좌우 대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내 수도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단면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중내 수도관이고 관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놨겠죠. 이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주위의 회색질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운동, 그 다음에 요렇게 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 요렇게. 그래서 제가 가급적 스님들 강의는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 바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금방 다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요 이름은 나중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름 헷갈릴 수가 그림하고 막 오버릴 때만 되니까 요 부위를 요 부위에 있는 세포를 내가 점을 찍겠습니다. 이거 대략 예를 들면 한 10,000개 수준의 세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요 신경세포가 60% 죽어나가는 병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파킨슨 병입니다. 요 부위입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단멸자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짤록한 허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쯤 오면 이렇게 입체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에 지금 소뇌가 굉장히 크죠. 작은 골, 소뇌를 제거해갖고 드러낸 그림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뇌 바닥이 보입니다. 소뇌 바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소뇌를 잘랐을 때 섬유 다발을 자른 게, 요 자르게 단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요 그림 중요합니다. 요렇게 했고, 요걸 소뇌를 하는 그 다리를 잘랐다 해갖고, 요게 중소뇌 각입니다. 제가 요 점을 찍을 때는 요게 그 단면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동일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동일하게 요 그림이 만만치 않은데, 요 각도, 요런 거 그리실 때는 요 기울기하고 요거 있는 요 기울기를 맞춰주면 돼요. 요렇게 해갖고, 이게 적어도 500만 다발이 넘습니다. 섬유가.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축삭을 500만 개 이상 자른 겁니다. 이걸로 여기 이제 소뇌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중소뇌각. 마찬가지로 하소뇌각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소뇌가 자르면 입체로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른 겁니다. 요 그림이 요게 가장 어려워요. 요것만 넘어가면 안 할수있는데 요렇게 자른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소뇌각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이 브레인 그림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림입니다. 요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섬유를 자른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축을 요렇게 점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지금 요 소뇌를 드러낸 부위를 그려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소뇌를 드러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위가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보이죠? 예, 요 부위가 소뇌가 여기에 소뇌가 무덤처럼 이렇게 반구 소쿠리를 덮어놓은처럼 소뇌가 있는 그 소뇌를 잘라낸 겁니다. 그 소뇌 바닥, 여기 소뇌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네 번째 있는 제4뇌실이라고 합니다. 브레인 안에 있는 여기 액체가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핵들이 많습니다. 이 바닥을 이해하셔야 청각이 뭐고 촉각이 뭐고 그걸 다 이해를 합니다. 이 바닥에 중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돼 있고, 요거에다 하나 더 이렇게 굴곡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된다면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척수가 된다 그랬죠. 우리 등뼈 속에 있는 신경이 됩니다. 요거 등뼈를 요렇게 입체로 그리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갖고 지금 척수 단면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척수 단면에 그 단면들을 그리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에 요렇게 뿔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렇게 나비 한 마리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뿔이 요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 구멍이 요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지금 여기에 있는 구멍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요게 척수 단면이고 이 그림이 자, 이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 그래서 오늘 요 그림만 하나 이해하시면 다 됩니다. 다르게 그리면 보충 그림을 그려주면 요 그림을 함께 이해하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우리 내하수차라고 들어보셨죠? 내하수차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돼 갖고 지금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가서 이게 잔해 운해를 연결하는 코파사클라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섬유를 자른 건데 2억 개의 섬유입니다. 2억 개. 우리 브레인에서 가장 연결이 강한 잔해 운해 두 브레인을 연결하는 섬유 다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요 부위가 여러분들 손가체인데 여기서 멜라토닌을 만들어 밤에 잠을 잡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이렇게 그러면 요게 상구고 하나 더 하면 요렇게 조금 가장돼 그리면 요게 상구 SC.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 상구 SC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지금 그리고 있느냐 하면 요 상구잖아요. 요걸 자른 겁니다. 요걸 자르고 지금 요거 있는 요게 입체로 요게 구멍인데 요 구멍이 요 구멍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느 방향인 줄 알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여기에 그 신경들을 그려 놓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우리 그 브레인에 12가지 뇌신경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균형 감각, 미각,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미주신경, 뭐 이런 것들을 10개를 이제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소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거에 가지가 3개 난 산발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지금 요거는, 칼라로 그리겠습니다. 이 밑그림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가지가 3개나 있다 했고, 트리, 저미날이라고 하는 신경인데, 이게 이제 1번부터 라틴 숫자 5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딱 의대에 가면 먼저 배우는 게 요거부터 배웁니다. 브레인 할 때. 5번 신경. 그래서 신경은 브레인에서 나오는 신경은 12가지인데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1번은 바로 뭐냐면 냄새 맡는 후신경입니다. 2번은 시신경입니다. 3번은 눈동자 돌리는 신경입니다. 4번 또 눈동자 돌리는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요겁니다. 5번은 뭐냐 하면 우리 얼굴에 지금 가을에 찬바람 쌩 불잖아요. 그럼 얼굴에 찬 느낌이 들죠.
그런 감각입니다. 얼굴의 온도, 얼굴의 통증, 그 다음에 치과에 가서 치통, 예, 그 모든 걸 관장하는 그가 이 5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요 속으로 점선을 그리겠습니다. 요 손으로 들어가고 요렇게 돌아갔고 요 실선을 보여주는데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까지 올라가서 이 신경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척수 이쪽까지 내려갑니다. 대단한 신경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특히 방방하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짭쭝하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거는 여기 신경세포가 거의 한 100만 개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세포에 난 그 연결 축삭이 아니고 이 세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항상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3차 신경, 가지가 세 개를 3차 신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 신경이 우리가 그 침을 흘리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침을 흘리는 그 신경은 요렇게 빨리 그랬습니다. 요렇게 갖고 요렇게 돌아갔고 이제 요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에서 요렇게 요쪽에다 연결된 격까지가 나오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요 신경을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지금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커요. 예. 지금 이쪽에 그리는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는 건 모두 감각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 운동성하고 같이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냐 하면 7번 신경. 이게 바로 안면신경입니다. 안면 마비됐다 뭐 그런 이야기죠. 안면신경입니다. 예. 요게 3차 신경. 5번, 7번 했죠. 6번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요거는 어제 내가 이 강의를 했는데 어제 강의 들은 사람은 이 그림을 내가 안 그려줬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요거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7번 신경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요렇게 돼 갖고 요렇게 된 상태로 요 바깥으로 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7번 신경은 이쯤 오면 다른 신경하고 바톤 터치를 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어떤 식으로 바톤 터치를 하느냐 하면 색깔이 좋나. 요거 요서부터 요까지는 지금 야 이거 요것도 벌써 교차하죠. 요서 요까지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쪽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따로 그려주겠습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요까지가 7번 신경이 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신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8번 신경이 균형감각하고 청각입니다. 그래서 균형감각은 우리 쪽 고등학교 때 보면 세방고리관이가 있어요. 멀미하고 하는 그건데 세방고리관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균형감각입니다. 요렇게 신경이 나가갖고 요렇게 나가갖고 요렇게 선을 그릴 때는 신경 연결선이고 요게 가서 세포들이 모여있는 핵이 이만큼 큽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만큼 큽니다. 균형이. 예. 요거는 또 4개로 나눕니다. 나중에. 그 다음 청각.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청각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달팽이관 아시잖아요.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으면 달팽이관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와갖고 야하고 약간 이렇게 겹치다가 요 다음에 이제 핵이 나옵니다. 청각의 핵이 요거 하나 있고 등 쪽 핵이고 요거 배 쪽 핵이 요래 있고 청각 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그 이쪽에도 동일한 게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게 있는 게 이쪽에서도 일로 가고 이쪽에서 일로 갑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청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해도 핵으로 따져보면 이 청각 핵보다 균형감각 핵이 한 2배 이상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 정전 와우 신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전이란 말이 이게 일본 사람이 처음 번역을 해갖고 근데 이게 전전이란 말은 한자 앞전자
그다음에 뜰정자 쓰는데 집의 현관을 말합니다. 이건 구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걸 말을 조금 이게 이 구조를 잘못 했던. 요게 정전신경이 균형 감각입니다. 와우는 알죠? 달팽이관. 요거는 청각입니다. 그걸 구분하세요. 근데 왜 요거 두 개는 순수한 감각이잖아요. 운동이 아니고. 요새 뭐 주먹이 펑 나간 그런 거 없잖아요. 전부 다 그 감각기관이고 요거 두 개가 합쳐갖고 8번 신경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8번이라고 합니다. 자, 9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9번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색깔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9번은 이렇게 색깔로 좀 이걸 할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헷갈려요. 9번은 이렇게 해서 지금 요 파란 요쪽에 핵이 있으니까 파란 요쪽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와갖고 요렇게 가다가 요 신경절이 있어요. 세포들이 많이 모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상신경절. 절은 마디입니다. 마디. 말 썼다 했을 때 저거 뭡니까? 이렇게 피부에 도톰하게 올라오죠. 그런 거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요걸 하신경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는 요거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신경세포가 요렇게 있어갖고 요것은 신경세포에서 나온 가지가 요렇게 가고 하나는 요렇게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피부 밑으로 들어가고 온갖 곳에 들어갑니다. 야들이.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끝에 요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온갖 자극을 받아들여서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서 요로 옵니다. 왜? 요렇게 들어가는 걸 감각이라 그래요. 운동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각은 우리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가 바로 몇 번 신경이냐면 요게 9번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설인신경. 설은 한자말입니다. 선생님도 한자 잘 하시면 금방 알 거예요. 이건 혀입니다. 혀. 이는 뭐냐면 인두입니다. 그래서 혀인두신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글라소파링지알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신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쯤에서 지금 요 파란 요쪽에 갑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요게 요서부터 이렇게 나 있는 요게 어떤 식으로 분포하느냐면 원통 껍질 부위에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걸 부르는 이름이 요게 고림노 핵입니다. 이걸 외롭다는 말인데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림노 핵이고 그래서 요거도 이렇게 가면 동이라고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하나만 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 몇 번 신경이 있냐? 요게 10번 신경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 명상할 때든지 가장 중요한 게 요게 10번 신경. 요게 뭐라는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미주신경은 요게 헷갈릴 미자입니다. 미혹한 중생할 때 그 미자입니다. 주자는 달릴 주자, 헷갈릴 미자. 그래서 미친 듯이 달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어서 나온 신경 가지가 어디로 가는지 다 밝혀내기가 너무 어려워 갖고 해부학자들이 이걸 미주신경, 이걸 그래서 베이가스라고 그래요. 베이가스, NER, 너브라고 하고 요 베이가스는 베가반드 들어보셨죠? 요게 방랑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듯이 어디로 가니까 이게 이 방랑자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자 그대로 나열 해드리면 이제 나중에 심장, 허파, 간, 위, 대장, 소장, 방광, 콩팥, 생식기 다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우리 인체를 이해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요거는 이쪽은 지금 내가 이렇게 미리 했는데 이쪽은 감각입니다. 감각. 이걸 영어로 센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감각. 그럼 내 신경 12개 중에 지금 몇 개를 했나 하면
5번 하나, 둘, 셋, 넷, 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12개인데, 예. 그러니까 순수 온리 감각, 순수 감각만 있는 게 몇 번이냐 하면 1번 후각, 그 다음에 지금 8번, 예. 1번 후각하고 8번, 그 다음에 2번 시각, 그 다음에 대부분 뭐냐면 감각하고 운동이 함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번, 어디? 8번. 요게 8번이요. 잘한다. 요거 7번,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9번, 그 다음에 10번, 요런 겁니다. 그러면 순수 운동밖에 없는 신경은 몇 번이냐 하면, 11번, 그 다음에 12번, 이렇습니다. 12번은 혀를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자, 그래, 됐죠? 자, 이쪽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감각은 대충 끝났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맞선꼴로, 요거, 자, 5번 신경, 예를 들면, 요거 빠졌네. 감각과 동시에 있는 게 5번 신경입니다. 그 5번은 감각도 있고, 운동도 있다 했으니까네. 지금 5번 신경에 감각을 했잖아요. 요게 5번 신경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감각이니까네, 요로도 들어오고, 요로도 들어오고, 요로도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각이 요렇게 오면 요거 있는 거의 한 100만 개나 되는 신경세포하고 요렇게 악수를 합니다. 시냅스를 해서 야가 또 늘어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운동은 요 3차 신경 운동회가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부르는 게 지금 감각의 주감각핵이라 그러고, 요거는 운동핵입니다. 운동핵은 요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요렇게 와갖고 요거 요렇게 동의를 그려주면 돼요. 요렇게 3차 요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 중에서 요 가지로 나가요. 그래서 요걸 V1, V2, V3 이렇게 하는데 1로는 안 나가요. 자, 그러니까 운동이 요거는 들어왔잖아요. 감각이는 들어왔고 운동이 요건 나가요. 됐죠? 요게 이제 5번 신경, 5번 신경의 운동 성분. 요거는 요 노란 거 이 큰 거는 5번 신경, 5번 신경 이름이 3차 신경입니다. 이 3차 신경의 감각 성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6번 신경이 요거 있습니다. 요게 눈동자 돌리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운동이죠. 눈동자 돌리는 거니까, 네. 운동입니다. 6번. 근데 7번 신경을 어디 있느냐 하면, 자, 7번 신경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잖아요. 안면신경인데 감각도 있고 운동도 있으니까 지금 요거 그렸는 거는 감각이고 지금 운동을 그립니다. 운동은 안면신경 운동 어떻게 된다면 그 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경핵이면 여기서 나온 가지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지금 요 위치 생각해요. 요 위치. 요 같은 공동 감각하고 운동 하이웨이를 같이 씁니다. 요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저 그림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대략 요 하나입니다. 두 개 없어요. 요렇게 해갖고 요로 신경이 운동이잖아요. 운동이 신경이 이렇게 나가면 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세 군데로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눈물샘, 그 다음에 혀밑샘, 그 다음에 턱밑샘, 침이 그만큼 이 침샘입니다. 예, 침이 안 나오면 맛을 못 느끼죠. 입에. 그래서 7번 신경은 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걸 7번 신경, 요거가 6번 신경, 요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수 운동에 요 6번도 들어갑니다. 순수 운동에 6번 신경이 들어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침을 흘리는 상타액 신경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상타액.
침. 그 다음에 요거에 하타액, 침이라는 게 이 브레인을 공부하면 엄청 중요합니다. 요 하타액 신경이 있고 요게 요렇게 나가는데 요쪽에서 요쪽으로 합니다. 감각 지금 떨어집니다. 요거에 순수 운동이죠. 순수 운동 요 중심축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갖고 있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요게 뭐냐 하면 12번 신경입니다. 12번 신경. 요게 설하신경. 혀 밑에 있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혀를 움직이는 신경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신경이 뭐냐 하면 요거에 파랑이 잘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 파랑으로 해서 그러죠. 지난 파랑으로. 요거에 있는 신경이 가장 어려운 신경입니다. 요게 너무 어려워 갖고 해부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모르겠다. 그 영어로 적어줄게. 이 핵이 이름 이름이 적어 만드는데 이 핵 이름이 MB 교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의문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옛날에는 애매핵이라고 했어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지우개. 그때 지우개. 요거 있었지. 요거 펜했지. 요거 하면 하나씩 없어지니까. 요거 제한 뿌리. 어이구, 큰일 났다. 잘 됐다. 자, 조금만, 잠깐만. 요걸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는 어대생들도 굉장히 헷갈리고, 요건 뿌리 뽑으셔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하시면 명상을 이해합니다. 명상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과학적으로 명상을 끝까지 파고들면 호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호흡을 끝까지 차고 들어가면 이걸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그리면 좀 넉넉 잡아 요렇게 그리면 요게 어떻게 됐나 하면 지금 요거에서 빨리 요거에서 가지가 요렇게 나갑니다. 요렇게 가지가 나가는데 요게 요렇게 침 흘리는 게 요것도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또 엄청 중요한 다른 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려워요. 요거에 색깔 좋다. 요 핵이 그 유명한 미주핵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 관계가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선생님도 오늘 지금 가장 델리킷하고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참조하시고 다음부터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거니까 오늘 용기를 내시고 요 고기를 넘어가시면 이거보다 다 간단합니다. 그거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신경이 요거에서 요렇게 나와갖고 요거 지금 크게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돌아가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인터체인지 생각하면 돼요. 요것서 나와갖고 요렇게 코너링 해갖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요것도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코너링 해 나왔고 요렇게 해서 다 만납니다. 야들이 요렇게 만나서 야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갖고 지금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 같은 하이웨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감각이고 하나는 운동이에요.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금방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서 요렇게 끝났잖아요. 야들은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지가 3개가 나옵니다. 요게 인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인두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후두인데 후두 중에 상측 후두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회귀 어렵습니다. 회귀 후두라 그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파렌지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프리오 라링지알이라 그래요. 요거는 회귀란 말이 되돌아온다는 말이죠. 이걸 뭐냐면 니커런트 R이 C U R R E N T 나랭지알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발성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제 직감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 요거 지금 있는 요 핵 이름 자체가 진짜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의문스럽다. 다시 말해서 잘 모르겠다는 그 말, 아니, 의문핵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 뒤로 가갖고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면 내가 대충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요거 있는, 이게 미주신경인데, 그 유명한 이 미주신경인데, 요거죠. 요 미주신경. 야는 이쪽은 감각 성분이고, 요건 미주신경 운동 성분인데, 야가 고속도로를 안 만들고 이쪽에 있는 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터체인지 안으로 요렇게 톨게이트 이렇게 연결해 버린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얌체. 요렇게 해갖고, 그러면 야들은 고속도로를 요렇게 타고,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타고 차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야, 이게 참 머리 좋죠, 야들. 요 고속도로를 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여기 미주신경입니다. 그래서 야들이 들어가갖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결국은 인간한테 언어를 선물한 거예요. 장악한.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를 하니까 이 브레인 위에서 뭐 다루고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요 미주신경이 이쪽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자, 요 밑으로 지금 있는 걸 내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엄청 중요한 그림인데, 요 밑으로 요 끝나면 요 곧장 연결해 갖고 여러분들 숨 쉬는 호흡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링크 되는데 그 과정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좀 이동을 하면, 자, 요걸 또 다르게 보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세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야들이 진짜 대단한 애들이요. 애들이 하면 안 돼요. 야들 뭐 진짜 이게 뭐 저는 뭐 조물주에 이게 뭐 엄청난 이야기.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게 통으로 돼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게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일로 뭐가 들어오느냐 지금 보세요. 일로 뭐가 들어오느냐 보면 요거는 적을게. 일로 들어오는 게 네, 빨간 걸 적을게요. 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브레인 공부를 해야 돼요. 일로 들어와요.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처음에 청각이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어옵니다. 청각. 이 소리는 주로 그 공포의 소리나 무서운 소리들, 우리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시각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뭐가 들어오냐면 후각이 들어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들어오는데 요 지금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화살표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미디알 프리프론탈로 옵니다. 그러면 미디알 프리프론탈 오는 게 뭐가 오느냐 하면 감정이 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걸 영어로 이모셔널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옵니다. 감정, 그러니까 격한 감정,
싸우고 하는 이리 옵니다. 예. 이리 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쪽에서 오는 거는 이쪽에서 또 들어와요.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척수에서 옵니다. 척수는 이거는 뭐냐면 물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두드러 맞고 그 발을 찔리고 불에 데이고 하는 그겁니다. 물리적 이거 피하지 않으면 안 돼. 요게 두 개 열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정서적 감정적 스트레스. 근데 동물은 요게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했죠. 동물은 요게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브레인 중에 가장 이제 이건 다음 주쯤에 들어갈 건데 이 브레인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의 최고 정서가 만들어지는 그쪽에서 옵니다. 그게 이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여기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동물은 자기가 자기를 못 괴롭힙니다. 여기까지 하고 얼굴 좀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동물은 다시 인간이 놀라운 거는 내과학을 해보면 브레인 사이언스를 해보면 지구상에 스스로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다 끝까지 괴롭히다 스스로를 죽여버려요. 자살이죠. 자살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인간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동물하고 인간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이 자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동물은 자기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고뇌고 뭐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고뇌가 뭡니까? 쥐가 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뭐 긴 이야기 할 거 없잖아요. 누가 괴롭혔는데 배가 뭐 욕이 배 타고 들어오느냐 뭐 저 막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년피 같은 사람은 욕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안 괴롭혀요. 그런데 섬세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여린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남이 한마디 하면 그 스트레스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 시그널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는 핵이 페리 아그닥트 그레이라는 이겁니다. 예, 진짜 눈물겹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해보면 인간이 물고기에서도 5억 년 동안 해왔던 그 많은 진화의 흔적이 지금 그리는 이 브레인 위에는 드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그린 부분이 요거서 요까지입니다. 요 정도밖에 아닙니다. 여기에 지문처럼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들어가면 공유. 자, 중간중간 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위 이름을 이제 갑자기 알고 싶어지죠.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요게 중로의 수도관 해석질이고 요 부위입니다. 요거 있는 셀들입니다. 요거 있는 셀들. 그래서 요걸 원통으로 그리셔야 돼요. 제가 비유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비유를 한번 들어줄게요. 이런 거요. 참 뭐랄까.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진도 나가고 너무 이게 진도 이거 끝내놔 놓고 조금만 버티세요. 자,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는 요거에 신경핵이 있습니다. 요게 그 유명한 그러니까 외척 설상체라고 합니다. 설상핵, 설상. 부모님 슬하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요 무릎 설자입니다. 그렇게 요거 무릎처럼 요렇게 꿇어앉았을 때 무릎처럼 보인다 갖고 해부학자들이 왼쪽에 있는 무릎 모양의 핵이다. 요 핵에서 나와 갖고 요렇게 가 갖고 요게는 중계센터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중계해 갖고 일로 갑니다. 요게 뭐냐 하면 요게 본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쯤에 예를 들면 이쯤에 동공이 있습니다. 동공의 망막에서 쪼르륵 해갖고 요거 와서 일단 그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럼 요거에 있는 신경핵에서 또 줄기가 나가갖고 요 일부 요로 갑니다. 요래 갈 때 요거는 뭐냐 하면 무의식적으로 눈동자를 돌립니다. 요게 눈동자를 돌리는 핵입니다. 눈동자 돌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 해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해갖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얼굴을 많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스토커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요게 지금 제가 잘못되면 우리는 계속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못 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시선 떼는 거,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대뇌 위에 올라가서 또 엄청난 핵이 한 5군데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본능적, 무의식적 시각을 처리하는 회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지금 안 그랬는데, 이쪽에 지금 뭐가 있나 하면, 이쪽에 표면에 이렇게 하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구가 이렇게 해서 하구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요거 상으로 있습니다. 다 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내측 설상체입니다. 설상핵. 뭐 체래도 돼요. 몸체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청각을 중개해 줍니다. 청각. 놀랍죠? 소리를 중개해 준 핵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중뇌 수도관은 지금 얼마 지났나? 그래서 이름을 이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잠깐 중간에 잠깐 요게 하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구, 요게 상구. 이 구란 말이 말하면 언덕이란 말입니다. 위에 있는 언덕, 아래에 있는 언덕.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위는 시각, 아래는 청각.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대뇌에서부터 운동신경이 이렇게 늘어옵니다. 어디로 늘어오면 열로 늘어옵니다. 운동신경이 이렇게 늘어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영역을 해부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영역을 대략 한 4개로 구역합니다. 그래서 요로 다다다닥 늘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상대 크게. 이미 일로 늘어옵니다. 그래서, 자, 요 영역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두엽에서 교내로 늘어오고, 요 영역은, 어디서 늘어오느냐 하면, 갑자기 뭐가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자꾸 연결이 그래요. 왜냐면 제가 계속 영어로 해왔다가 스님들한테 자꾸 영어만 있으면 안 되니까네. 이걸 뭐냐 하면 프론토 폰타인.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피질. 네? 야, 그래요. 요거는, 피질 척수로. 아, 어느 분, 스님 아시는 분 계시네. 오, 브라보. 그래요. 이게 피질 연수로입니다. 요게 피질 척수로입니다. 됐네. 요게 뭐냐면, 요게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건 내가 영어로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요거는 거의 대뇌 전체하고 연결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템포로, 페리에토, 이게 뭐냐면 척두 교내, 그 다음에 옥시피토 폰타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후두 교내, 그 다음에 페레터 두정 교내. 전부 다 교내로 온다는 거예요. 교내가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교내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하얗게 그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운동신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모든 운동신경로가 이게 요로 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그려주면 요로 선자로 요렇게 한 덩거리 요렇게 요렇게 늘어오는데 야들이 지금 요거 점 찍었던 예를 들면 요게 피질 척수로잖아요. 그러면 피질은 어디 있냐면 여 위에 있습니다. 요서 피질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자 따라보세요. 요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게 두 쪽으로 요서 와갖고 동측으로 내려가면 요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0%는 요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척수에서 그대로 봅니다. 요걸 척수에서 피질 척수로. 예. 그래서
from to 어디서 피질에서 척수까지 늘은 그러면 이제 감 잡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거 한꺼번에 그래요. 자, 그거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노랗게 쓰라는 걸 요걸, 요 부위를 뭐라 그러냐면, 흑질 치밀부라 그럽니다. 요 부위에 있는 세포가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 분비 세포인데 이 세포가 60% 혹은 70% 죽어나가면 있는 게 파킨슨병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요 앞쪽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요 앞쪽을 부른 이름이 흑질 거물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서버텐시아 레티쿨라. 그래서 SN 서버 텐시아 할 때 SN 요 R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논문에 그렇게 적습니다. 요 흑질 치밀부는 컴팍타, 서브텐시아 니그라 컴팍타라 그래서 요 치밀부는 SNR로 부릅니다. SNC 컴팍타. 컴팩트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조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요 부위는 기억하셔야 위로 브레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위가 요거에 엄청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요것도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엄청 많이 나와서 요 부분이 벤트로 테그먼탈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일단 따라서요. 요쪽 VTA가 벤트랄 태그멘탈 에어리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배복자라 해갖고 복척. 요거는 이 세포들이 약간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피계 일단 따라오세요. 뭐 한자로 피계를 씁니다. 그래서 요걸 영역.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로 어떻게 보냐면 복척 피계 영역이라 그러고 여기에서 우리 브레인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 도를 깨치려면 엄청 강한 집중력을 해야 되죠. 이게 전부 다 관련됩니다. 중독하고 그 다음에 흥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쾌감, 전부 다 이쪽 관계됩니다. 요 핵. 요거 기억해놨어요. 그래서 자, 요건 잠깐 접었어요. 지금 해놨던 오늘 신경핵 한 5개를 배우셨는데 VTA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척 피계 영역, 우리 브레인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선생님 얼굴도 좀 보면서 내가 좀 볼까요. 갤러리. 좀 몇 명 들었나? 숫자가 안 보이나? 네. 와, 선생님 51분이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진짜 한 결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한 스텝 한 올라가면 됩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 주변에 그 젊은 사람들 한번 물어봤어요. 에반겔리온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영화는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 스토리를 내가 쭉 읽어봤더니 어떤 영화냐 하면 인간이 초능력을 발휘하는데 특수한 헬멧을 딱 쓰면 굉장히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창의성이 나와요. 특히 브레인이 창의적으로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냐면 그 헬멧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헬멧 뒤에 바늘침이 하나 있어요. 그 헬멧을 딱 쓰면 그 바늘침이 지금 그랬는 지금 VTA 있죠. 그 영역에 딱 꼽혀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면 요 바로 요 있습니다. 저 너무 이렇게 그렇죠. 요 뒤에 있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그 VTA에 탁 꽂으면 도파민이 확 폭발적으로 있는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분출해요. 물론 이게 스프링 플랫처럼 분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 도파민 세포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20cm 앞에 있는 이쪽 앞골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면 그 도파민 세포의 뿌리는 신경세포 핵은 여기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 전두엽까지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 탐침을 탁 꽂으면 여기서 있는 세포들이 VT에 있는 세포들이 흥분하면 여 신경 그 전달 물질을 만들어 갖고 요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어디 뿌리냐면 이 전두엽에다 갖다가 쫙 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전두엽 세포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요거 하면 이 도파민이 나오면 이 아들이 흥분해 갖고 정신작용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요. 집중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뭐든지 많이 나오면 위험한데 요것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 뿌려준 도파민이나 나중에 이거는 글루타메이트나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나 이게 다 해수를 합니다. 여기 분자를 100개를 뿌리면 수분 내로 거의 95%를 다 해수합니다. 해수를 해야 돼요. 다시 자 이랬습니다. 여기서 딱 하면 여기서 분비를 하면 이 전두엽에 있는 세포가 이걸 흡수합니다. 즉각 단맛 딱 뭐랄까 단맛 딱 보고 뱉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수 다 해야 돼요. 해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중독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브레인 영역에는 해수를 하는데 이 전두엽에 도파민이 나온 이거는 해수하려면 해수하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오토 리셉터라 그러는데 이 오토 리셉터가 이쪽에 도파민에 대해서 오토 리셉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인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창의성은 주로 이쪽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쪽에서 나오는데 전두엽에 이 흥분성 도파민의 오토 리셉터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좋은 의미로.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중독에 빠지잖아요. 바둑이나 수학 좋아하는 사람 물어보면 하루 종일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도 쾌감이 난다 그래요. 제가 중독됐어요. 브레인이나 뭐 우주론 다 공부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항상 저한테 강의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늘도 조금 전에 울산 가서 내가 2시간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냐 그래요. 저는 강의할 때 기분이 무지하게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 즐거운 거예요. 여기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용을 아니까네. 그 묘미를 아니까네. 놀라워하고 도파민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티브로 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금 꽂는 탐친이 VTA. 선생님들 요 이름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VTA. 도를 깨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그쪽을 극적해. 도를 깨치고 나면 뭐죠? 법률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이 그 중에 하나 해라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도든 뭐든 좋아서 하는 겁니다. 군말할 필요 없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안 해요. 그 좋다는 말은 이쪽에 보면 도파민하고 관계 있고 우리 브레인에서 도파민을 가장 많이 내는 쪽이 이 VTA 핵이고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 브레인 책에 인간의 브레인이 엄마 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지는가를 주제로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쾌감을 쫓아서 브레인이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를 해요. 도파민이 분출되는 이 가지를 통해서 이게 도파민성 뉴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브레인의 일단 기본적 그 설계도가 어릴 때 우리 태 속에서 형성된다는 게 그 책의 주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도파민 핵 나오면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저는 간단히 일단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중내 수도관 해색질, 아구리닥터 그레이, 요 핵. 두 번째 중요한 게 VTA, 벤트럴 태그먼트 에어리아. 가급적 영어로 좀 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공부할 때. 요게 두 번째 중요한 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개, 세 번째 언급한 핵은 고립노 핵이라는 핵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고립노 핵에 지금 사무쳤습니다. 그게 뭐 100일 정진 하듯이 선생님들, 저는 고립노 핵에 자료만 모은 시간이, 고립노 핵은 자료 모은 시간이 다 합치면 얼추 한 20시간 될 겁니다. 이 고립노 핵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때서야 명상이 뭐고 호흡이 뭐고 보입니다. 고립노획을 이해를 못하고 호흡을 이야기한다? 넌센스. 내각적으로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이쪽을 보면. 두 번째 뭐냐 하면 자 다시 한번 중내 수도관 해석질 PAG, VTA, 고립노획, 솔리토리움 그걸 영어로 NTS라고 합니다. 자, 그걸 암기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N 할 때 영어로 9, 9잖아요. 9. 9번 신경. T, 10이잖아요. 10번 신경, 미주신경. 그 다음에 저 TNS잖아요. S가 솔리테리란 말인데 S가 7이라 생각하면 돼요. 7이 영어로 7이잖아요. 그래서 7번 신경. 그 다음에 9번 신경. 그 다음에 10번 신경. 영어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9번 신경은 9, N. 10번 신경은 10, T. 7번 신경은 7, 7. 그러면 그 두 문자만 모으면 NTS. 요게 뭘 하느냐 하면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 혈류로 타고 흘러가는 케미칼, 산소, 이산화탄소, 포도당, 그 다음에 인슐린, 그 다음에 혈압을 조절하는 안지오텐신, 메닌 거의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모든 케미칼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갖고 보내는 그 정보 저장소, 모든 혈중에 들어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을 왜 합니까? 산소를 더 익히잖아요. 그럼 산소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누가 알아요? 피부가 압니까? 뼈가 압니까? 근육이 압니까? 다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산소가 들어오면 혈중에 헤모글로빈, 이건 좀 복합적입니다. 일단 혈중으로 일단 생각하세요. 혈중에 산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이산화탄소 피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 녹아 들어가는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재는 게 뭐냐면 화났을 때 목 줄 때라 그러잖아요. 여기 혈관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이 올라가면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경동맥이 갈라지는 그 교점에 바로 근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7mm쯤 되는 꼭 벽시 같은 요 센터가 있는데 어제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 보여줬어요. 그건 진짜 그 본 사람은 이쪽에 혈관 신경외과 하는 의사 선생님들 내놓고는 진짜 볼 수 없어요. 그거 실물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산화탄소 농도, 산소 농도, 혈중에 녹고 있는 수십 가지의 효소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측정해놓은 그 정보를 다 어디에 보내주냐면 솔리토리 TNS 핵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 산소가 부족하면 숨 쉬어야 되고 이산화탄소 높아도 내숨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산소 호흡하는 것보다 산소 들이키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측정해 보면 돼요. 보통 걸어가서는 안 보입니다. 보통 걸어갈 때는 들숨 날숨 그 균등합니다. 그런데 그 대칭이 깨진 데가 언제냐 하면 내일 아침이나 낮 중에 축 주무시고 힘이 쌩쌩하실 때 산을 한 10분 동안 뛰어 올라가 보세요. 자기 피지컬 리미트까지 가야 나옵니다. 최근에 내가 그걸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높은 언덕을 뛰어가면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근육에 산소를 보내야 될까요? 산소를 빨리 쉬어야 될 것 같죠? 확인해 보면 당연히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산소를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재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숨은 보통 걸어갈 때 하고 거의 비슷한 빈도로 해요. 뭘 하느냐면 내받는 숨이 5배 빨라요. 오마이 사이언스. 측정해 보셔야 돼요. 이거 일반인들 몰라요. 저도 이걸 아무도 안 물어봐요. 보통 때는 뭐 조금 대충 빨리 걸어갈 때도 표시가 안 나요. 깜짝 놀랐던 게 자기의 체력의 99%를 쓸 때 거의 발악적으로 뛰어 올라갈 때 10층 빌딩을 계단을 10층까지 뛰어 올라갔을 때 마지막 9층쯤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때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상적으로 산소가 많이 풀어하니까 많이 빨리 들이켰다고 생각하겠죠. 틀렸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내뱉는 게 10배 중요해요. 빨리 배출해야 돼요. 팍팍팍팍 배출해요. 예. 그거 하나 딱 깨달을 때 이제부터 여러분들 호흡이
명상이 어디서도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깜짝 놀랐어요. 들이쓰는 숨이 내가 산책할 때 그 속도로 들이쓰는다는 걸 알고 산소 아니야. 산소 중요하긴 한데 결정적인 게 아니야. 내뱉는 게 더 중요해. 이거 빨리 배출 안 하면 나 기절해. 오케이? 예. 그거 이해하시려면 들숨하고 낼숨을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호흡 중추가 3단계로 있습니다. 3단계로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호흡주가 뭐냐 하면 뉴모탁틱이라는데 영어도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호흡 지속 호흡 조절 중추입니다. 맨 위에 호흡 조절 중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호흡 지속 중추. 호흡을 지속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그걸 그냥 호흡 중추라 그래요. 이 세 단계로 호흡 중추가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호흡 중추는 연수에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호흡 중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벤트럴 레스파토리 누클레어스, 도잘 레스파토리 누클레어스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벤트럴 레스파토리 누클레어스입니다. 요 벤트럴 레스파토리 누클레어스에 이게 또 두 부위로 나누는데 일단 어렵습니다. 앞쪽에 있는 꼬리 쪽, 뒤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그 로스트랄 부리 입쪽, 뒤쪽에 꼬리 쪽이라는데 로스트랄, 벤트로, 레트랄, 메둘라 야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요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척수로 곧장 갑니다. 척수에 아까 얘기했던 골로 가서 그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척수 중심으로 있는 양옆에 붙었던 교감 트렁크. 스님들은 그런 거 보실 수 없는데 우리 속인들은 많이 봅니다. 많이는 아니고 이게 좀 추석에 갈비짝 선물을 받아봐야 합니다. 갈비짝의 선물을 받아보면 이 척추뼈가 있고 이렇게 보면 척추뼈 옆에 이렇게 노란 줄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꼭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정육 좀 지나갈 때 이렇게 있으면 그 노란 줄이 척추 양옆으로 두 줄이 나 있는데 이렇게 콩알 정도 알이 이렇게 있고 덩어리가 있고 줄이 있고 덩어리가 있고 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주알. 예, 예? 염주알. 그렇지, 염주알. 맞아요. 우리 정 목사님 잘하세요. 그래서 염주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요게 바로 교감신경계입니다. 요걸 모르고 교감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가장 그러니까 말을 이게 교감 체인입니다. 그래서 심패틱 체인 혹은 심패틱 트렁커 기둥이란 말입니다. 교감 기둥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어디서까지인 줄 알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부터 여 밑에 가면 엉치뼈 있죠. 골반 있는 그 밑에까지 가는데 맨 밑에 사카라 있는 그쪽까지는 안 갑니다. 그건 부교감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거의 90% 길이에 해당되는데 그 쌍으로 쫙 나 있습니다. 그걸 교감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의 세 단계에 있는 그거에 맨 밑에 단계에 있는 시그널이 신경이 척수로 가갖고 척수에서 교감 기둥으로 양쪽으로 갑니다. 교감 기둥으로 간 그것들이 우리 내장 전체로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자, 그까지는 척추에 가서 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감의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그 대변을 만들기 위해서 연동 운동을 하고 위가 짤룩짤룩 이렇게 하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심장이 박동하고 하는 전부 다 운동이잖아요. 이 모든 운동이 교감성입니다. 그러면 그 교감이 있으면 이 교감의 운동신경의 움직임을 측정해갖고 감각신경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 내부 장기에 들어가는 모든 감각이 전부 다 모아져갖고 올라와갖고 저수지처럼 모이는 데가 뭐냐면 바로 그게 고립노회 TNS라는 핵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오늘 강의했는 부분만 다 숙달하시면 그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만 전공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 분야 아닌 분들은 거의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정도 했고 이제 다시 이제 쭉쭉 나가겠습니다. 공유. 자, 그럼 이쪽에다가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됐나 하면
자, 모든 이야기 출발은 요거 PAG, 요거 PAG. 검정색을 하라고? 몇 색이 들었어? 그렇죠. 요 PAG입니다. 5개 암기할 거 PAG 1번. 우리나라 말로 중내 수도관 회색질. 요게 위에서부터 해도 요게 1번, 내 5개만 얘기해. 1번. 2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요게 TNS입니다. 요 초록색. 요게 TNS를 해갖고 요게 10번 10. 내가 자꾸 이렇게 TNS가 아닙니다. NTS입니다. 쏘리. NTS가 요게 10, 요게 9이잖아요. 요게 9번 신경. T가 10이잖아요. 요게 10번 신경. S가 3번이잖아요. 요게 7번 신경.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요거 지금 내가 7번 신경 요렇게 그랬잖아요. 요게 요로 오는 이유가 요렇습니다. 요렇게 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다 모아지는 요게 고립노핵. 고립노핵이고, 고립노핵은 요 파란색 요 원기둥입니다. 원통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가시냐면,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장기, 그 다음에 혈액에 이산화탄소, 산소, 포도당, 뭐 수백, 100가지가 됩니다. 그게 모두 그 자극이 정보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그래서 1번, 2번 NTS 고립노핵 2번. 오늘 5가지 얘기. 그 다음 요게 뭐랬어요? 의문핵이라고 그랬죠. 의문핵이 3번.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 3개. 의문핵이 왜 중요하냐면 요 미주신경핵이 워낙 중요한데 요게 들어가서 의문핵이 발성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다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내가 조금 그리고 다른 그림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요걸 지금 요 PAG를 요약해 그리면 PAG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중내 수도관인데 요 관입니다. 요 구멍이 요 구멍입니다. 요 구멍. 아시겠어요? 요 구멍인데 요거의 신경세포들은 요걸 부위를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나누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자, 그 밑에. 지금 요 밑에, 지금 뭐 요걸 따라오셔야 지금 가장 중요한, 요거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자, 다시 빨리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간이. 지금 화이트보드를 다른 페이지로 하면 되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헷갈리기 때문에 적게라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들어가는 게 4개나 들어갑니다. 청각이 들어가고, 시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 후각이 들어가고, 요게 뭐냐 하면 감정,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감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화나는 감정, 요게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게 주로 뭐냐면 특히 조심해 장기적 이 만성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열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피지컬, 물리적 스트레스가 들어가요. 물리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오는 출력은 어디로 가냐면 4군 들어갑니다. 이거 잘 따라오세요. 이쪽에 시상하부로 갑니다. 시상하부 어느 핵으로 가느냐면 미디어 도소 핵으로 갑니다. 1단 따라서 이 핵으로 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어렵습니다. 파라브라키알로 가요. 요 파라브라키알이 뭐냐면 요 PB가 요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림을 못 그리면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요게 뭐냐면 파라브라키알 PB라 그러는데 파라란 말은 옆에 있다는 말이고 B가 뭐냐면 브라키알. 브라키알이 영어인데 이게 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겹팔핵. 팔을 에워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감았듯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또 이렇게 가요. MD 핵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건 어렵습니다. 큐니폼
퓨니폼 누클레스로 가요. 야는 또 이렇게 보내요. 요거는 운동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를 그리고 이게 이제 엄청난 게 나옵니다. 오늘 네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실 핵이 벤트로레트랄 메둘라. 근데 요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쪽, 로스트랄 입쪽이 꼬리 쪽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요게 지금 5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5번째. 요게 5개 됐나? 하나, 둘, 셋, 4개죠. VTA. 그렇지. 예.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마지막 5개가 주인공 요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요 핵을 모르고 호흡을 이야기한다. 말짱꽝입니다. 예. 그건 말 그대로 애많은 도사들이나 그러지. 요 핵을 모르면 요 핵이 곧장 호흡 중추입니다. 그래서 이 핵 이름이 뭐냐 하면 요게 레트랄. 그대로 영어로 한번 적어줄게요. 로스트랄, 벤트로 레트랄, 메둘라입니다. 그래서 요걸 연수라 그러고 숨골이라 그러고 요걸 요걸 벤트로 한자로 배 외척. 그러니까 요거는 부리. 그러니까 이걸 전척 앞쪽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거다 내가 그려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연수고 대략 이쯤 있습니다. 이쯤 있는 핵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 핵에서 요 앞쪽을 로스트랄 그래요. 로스트로 벤트로 레트랄 메둘라라 그러고 요 뒤쪽 있잖아요. 요걸 꼬리라 갖고 C 코잘 벤트로 레트랄 메둘라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알아요. 요거에서 신경이 야를 이렇게 억제해 준다.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까지 왔는데 요거에서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출력이 두 가지입니다. 네, 요걸 색깔 하얀 걸 해줄게요. 요걸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출력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감 신경 활동, 교감 활동입니다. 교감 활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싸운다. 내가 힘이 밀리면 도망간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도망치거나 싸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걸 교감이라고 합니다. 요때는 싸우거나 주먹을 쥐고 싸우거나 도망은 다 뭐냐면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교감이란 말은 에너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래 쓰면 방전해버리죠. 그럼 부교감이 방전할 때 충전을 시켜주는 게 부교감입니다. 됐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호흡입니다. 자, 이제 호흡을 이제 따라가는데 호흡을 따라가려면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야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야는 그럼 호흡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네. 자 호흡을 한 예를 들어줄게요. 공중자고. 근데 오늘 호흡을 여러분들 제대로 관찰한다는 거가 얼마나 미묘한가를 지금 첫 번째 이야기 드렸는 게 우리가 그 피지컬 리미터 내 체력의 99%를 쓸 때 그때는 들이쉬는 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들이쉬는 숨은 걸어가는 정도로 수밖에 안 씁니다. 내일 쓰면 따발총처럼 쏩니다. 빨리 안 내버리면 완전히 까무러쳐요. 빨리 내보내야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서럽게 울 때 어떻게 웁니까? 서럽게 울 때 서럽게 끄끄끄끄끄 이때는 이때도 덜 숨니다. 덜 숨을 빨리 산소를 빨리 들이키다가 하고 내일 숨을 길게 합니다. 이렇게 저도 한번 그렇게 우려봤어요. 네,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갖고 한 7, 8년 전에 한 30분을 난생 처음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네. 그렇게 울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게 탈진합니다. 굉장히 이게 통곡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굉장히 서럽게나 이렇게 막 그 슬픔이 복받쳐 울 때 쫙 10분 이상 울고 나면 에너지가 탈진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상해요.
1시간쯤 지나면 서서히 힘이 생기는데 굉장히 이게 확 이렇게 힘이 올라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글픔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끝나면 이게 베이갈 톤이라고 합니다. 붓다가 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렇게 하더라고. 미산 스님이 소성불교나 이 호흡법 이런 거 소성불교에 정통하신 분이니까 저한테 강의를 듣다가 미산 스님이 소성불교에서 초기 경전에 붓다가 상기 오른 거라든지 호흡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하면서 내가 강의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 베이가스 호흡의 톤이 여우에 일어나고 있는 이 브레인 프로세서, 이건 집념이죠. 깨달았던 안육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음에 향한 강한 의지력 이 리듬하고 여 밑에서 베이가스 톤의 리듬이 불화음을 일어나는 게 상기병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도 상기를 해봤죠. 당연히. 자선 좀 해본 사람 그 상태 안 겪은 사람 없잖아요. 하면 얼굴이 벌거지고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 이게 잘 될 때는 거의 철화를 해도 스무스하게 착착착착착 밀물처럼 쫙쫙쫙 예. 심지어 거의 50분 앉고 10분 방선하고 이렇게 해도 쫙쫙 밀고 나가잖아요. 예, 발음은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쫙쫙 밀고 나가고 여기는 오히려 처음에는 뻑뻑하다가 어느새 이게 리듬이 맞으면 여위하고 지금 이 호흡 중추 이쪽하고 리듬이 맞으면 기가 막힙니다. 으쌰가 쫙쫙쫙 밀고 나갑니다. 붙다가 6년 그렇게 해서 이 리듬의 흐름을 체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 밑에하고 이후에가 이렇게 되자면 여우에는 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가 호흡하고 혈액에 있는 그 산소농도, 이산화탄소농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포도당, 글루코스나 이 모든 것이 적절히 조율됐을 때 그게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 항상성, 생명의 기본 항상성하고 의식이나 언어를 갖고 논리적 사고라는 거, 그게 8정도 나오는 정사유, 정견, 정업, 정정진.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붓다가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정사유를 하라 그랬어요. 정견하라 그랬어요. 정견, 정사유, 정정진이 가능해지려면 여기서 있는 태초에 5억 년 동안 진화해온 이 리듬하고 여우에 우리의 언어를 통한 사유작용의 이 리듬이 서로 화합을 해줘야 돼요. 요 리듬이 깨지면 하루를 못 버텨요. 이 리듬이 딱 맞아갖고 하면.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제가 그 강의할 때 이거 외국 자료를 갖고 쭉 설명해 줬는데 이쪽에 나가는 이게 최근에 불거진 다미주 이론이라 해서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다룰 수 있어요. 이게 다미주 이론 핵심 뭐냐면 이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이 진화 과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왔던 건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물고기에서도 진화해 온 겁니다. 이거는 그 교감하고 등쪽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등쪽 미주신경이 심장이 빨리 박동하면 번아웃 되니까 박동이 너무 강하게 되면 에너지 고갈되니까 이걸 스탑 약간 해줘요. 이걸 더 강하게 스탑해주면 심장이 스탑해버립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놀랍게도 부두교의 사건입니다. 부두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프리카의 원시 종교 중에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그 흑인들을 따라갖고 미국까지 가고 중남미로 조금 전파가 됐는데 흑인 그 부두교가 놀라운 거는 부두교의 주술사가 그 부두교 신도한테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며칠 내로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무기에 무슨 궁중비사에서 인형의 반을 찌르면 왕비가 죽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두교에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죽어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이게 이 브레인의 이 심리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교수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그 100년이 더 된 사람이 이 사람 최초로 논문 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두부 그 사건에 이걸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분석한 논문을 썼어요. 실제 죽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물리적으로 충격을 안 줘도 저주받아갖고 죽는 이 현상을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내린 그 설명이 뭐냐 하면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리듬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정상인 거는. 근데 극단적으로 부득이 같은 사건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이야기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푹 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화. 불 붙는데 기름 붓듯이 화가 나면 확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요게 인류의 한 70% 아니 한 9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한 10% 사람은 화가 날 때 침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심장 박동이 늘어져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심장이 스탑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요걸 상어도 하고 악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샤크의 트랜스라고 하는데 샤크가 명상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황홀하게 상어가 바다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어 종류나 파충류는 수시로 물론 항상 가만히 있지만 심장이 딱 잠시 이렇게 멈추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모든 동물이 곤충에서부터 모든 동물이 갖고 있던 첫 번째 진화 단계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얼어붙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포에 질린다 그러잖아요. 공포에 질릴 때 움직입니까? 꼼짝 못하죠. 예, 이거가 가장 첫 번째 진화입니다. 이거는 물고기, 곤충, 지구상에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하라고 우리 초등학교 배웠죠. 맞습니다. 죽은 척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움직이면 공격을 유발해야 해요. 공격을 유도합니다. 상대로. 두 사람이 싸울 때 주먹을 쥐고 있을 때 함부로 주먹을 안 냅니다. 누가 먼저 조금만 내면 냅니다. 자, 결론. 그럼 얼어붙기만 있으면 잡아먹히죠. 사실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 포유동물은 얼어붙은 데서 해동을 합니다. 풀려납니다. 그게 풀려나게 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됐죠. 어쨌든 도망을 가야죠. 네. 그런데 첫 단계는 무조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 그게 교감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동물이 첫 단계 얼어붙는 거하고 이 얼어붙는 요게 1차 미주신경입니다. 오케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도망가는 게 교감입니다. 그래서 요 1차 미주신경이 등쪽 미주신경이고 그 등쪽 미주신경하고 교감신경이 에너지를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는 게 생리학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이론은 뭐냐면 이 등쪽 미주신경 말고 균형을 잡아주는 제2의 미주신경이 있다. 그래서 미주신경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폴리, 베이갈시올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베이갈신경이 이 여러 가지 있다. 지금 두 개가 드러났는데 두 개 드러난 이 두 번째 베이갈신경 이름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의문핵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의문핵을 모르면 인간은 사라집니다. 인간 문화는 다 사라집니다. 왜? 의문핵에서 언어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성은 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여에서 성대, 인두, 후강, 혀 이쪽 전부 다 관련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의문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었고 인간이라는 이 놀라운 현상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5개 핵만 이 핵은 이 강의가 몇 년 지속이 돼도 계속 나옵니다. 브레인 강의하면.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해서 공유해갖고. 자, 이 하이라키가 어떻게 되는, 그래서 이 의문핵. 요걸 이제 요거 조금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자율신경, 잘 보이십니까? 들어오시죠.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싸우는 거고 에너지를 쓰는 거고, 야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야는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는 게 생리학의 기본입니다. 근데 부교감 신경은 요 부교감 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9번 미주신경입니다. 됐죠? 예, 요게 핵심이 요겁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미주신경이라 봤는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미주신경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의 미주신경이 뭘 하냐면 등 쪽 미주신경이요. 이 등 쪽 미주신경은 등 쪽 운동성 신경입니다. 그래서 요 등 쪽 운동성 신경 미주신경이 바로 야입니다. 요 야입니다. 야. 이해하셨죠? 내가 고령도가 아니야. 운동이니까. 자, 이 운동하고 이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쏘리. 요겁니다. 요 미주신경이잖아요. 여기 9번, 요 10번 미주신경이잖아요. 요 신경이 요겁니다. 요 등쪽 미주신경입니다. 오늘 요거 따라오는 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야한데, 그래서 요 자율신경은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고, 요 균형을 맞추는데 야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줄이고, 야가 에너지를 축적하게 해갖고 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는 뭐냐 하면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거니까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심장 박동을 줄인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을 줄여야 돼요. 근데 야가 너무 줄여줘 버리면 심장이 스탑해 버려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얼어붙기고 부두교가 죽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극단적인 예잖아. 안 죽잖아요, 우리 사실은. 그러면 이걸 보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온 게 또 하나의 미주신경이 진화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뭐냐면 배 쪽 미주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배 쪽 미주신경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야라는 거예요. 의문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의문핵이 어떻게 하냐면 이 등쪽 미주신경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신경과학에서 브레이크를 쓰는데 야가 이 등쪽 미주신경이 심장을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잖아요. 이 브레이크 잡아 있는 걸 야를 브레이크 했으면 야가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그럼 브레이크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어붙게 풀리는 게 이제 됐죠. 그리고 야가 바로 뭐냐 하면 배 쪽 미주신경이 결국은 의문핵이니까네. 그래서 이 의문핵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이게 언어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 정신의 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 밑에 언어를 쓰기 이전에 언어를 쓰지 않는 이때 여는 뭐냐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거나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 회피밖에 없어요. 근데 언어를 쓰면서부터 이게 언어를 쓰면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의문핵의 공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발음을 했잖아요. 발음. 언어가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사회가 출현하는 과정. 예. 우리가 마음이 출현하려 해도 마음은 브레인, 뇌가 한 개 갖고는 마음이 안 됩니다. 내 혼자 마음이 출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뇌와 브레인과 브레인의 연결이 사회를 만들고 마음은 사회 속에서 생긴 겁니다. 혼자는 마음이 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붓다도 혼자는 붓다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참 이게 예. 자, 좀 따라오셨나요? 혼자 깨닫는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셀프가 내가 출현하기 위해서도 내 하나의 브레인 갖고 나가 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현하느냐면 셀프는 어떤 게임이냐면 포커 게임입니다. 자, 5명이 화투를 친다 합시다. 패가 왔어요.
자기한테 온 패를 자기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패를 나는 못 보고 내가 받는 즉시 내 이마에 붙입니다. 하투패를. 그러면 5명이 게임하면 상대가 내 패를 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패를 보는가, 그게 내 셀프인데, 내 셀프는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표정 속에 있습니다. 예. 이 게임은 굉장히 공정한 게임입니다. 당신이 내고 내가 당신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하나를 갖고는 마음이 출현할 수 없습니다. 붓다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개념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은 사회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가능하게 된 것은 언어가 출현해야 됩니다. 언어는 뭐냐 되냐면 개념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개념을, 오늘 제가 양산에 가서 그쪽에 그 강의를 했는데, 그쪽 강의 주제가 뭐였나 하면, 치매가 걸린 사람은 개념의 세계하고 이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건데,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치매가 굉장히 진행이 되면, 말기쯤 가면 자발적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는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주체적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치매의 본질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참혹하지만 뭘 놓아야 되나? 모든 기대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서는 기대를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생존 그 자체잖아요. 내 먹잇감을 기대하고, 내 파트너를 기대하고, 내 동료를 기대하고, 먹이를 기대 안 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뭔가 바람과 기대로 되어 있는데, 산다는 자체가 기대인데, 깨달음이나 죽음하고 치매가 같은 점이 뭐냐면, 살아서 그 기대를 완벽하게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방하착이라 그러잖아요, 스님들. 방하착하라 그러잖아요.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놓아버리라 하잖아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살아서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죽죠. 죽지. 그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죽어요. 살아서 놓아버리면 죽어요. 근데 살아서 놓았는데도 안 죽는 현상이 깨달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척간두의 진일보했고 죽어요. 놔버려야 돼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번째, 살아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음. 두 번째가 치매입니다. 이건 더 참혹하잖아요. 깨달음은 놀랍고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생명체가 되는 현상이 깨달음인데, 치매는 내가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은 내가 강한 의지로서 놓아버린 거예요. 치매는 어쩔 수 없이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내가 어떠한 자발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어떠한 운동 출력을 내보낼 수 없다는 걸 딱 깨달았을 때 안 합니다. 몸부림을 안 칩니다. 기대를 완벽하게 놀아놓을 때 치매처럼 참혹한 어떤 것도 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큰 비용, 내가 원하는 기대를 다 놀아놨을 때 자연은 선물을 해줍니다. 그게 살아서 생생한 정신에서 그 상태를 도달하는 깨달음이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도 놓아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참혹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선물이 대평화고입니다. 그게 오늘 내가 오기 전에 강의 주제였어요. 이게 독일의 브레인 사이언티스트가 한 권의 책에 이야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이걸 연구한 사람이 보통의 마지막 임종 말기 사람들, 락인 신드롬, 이 마지막 사람을 심리상 추적해갖고 마지막 상태 때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 식물인간 돼가고, 그러나 지금 이야기했던 요 부위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후에가 다 붕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살아있어요. 요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 브레인 스템하고 이 정보를 꺼냅니다.
이 독일 학자가 꺼내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대평화가 왔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과학자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수행을 하고 도를 깨치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절박한 상태를 찾아봤더니 고공에서 낙하하는 상태가 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수부대처럼 과학자가 비행기를 타고 수송기를 타고 고공에서 자유낙하를 해요. 낙하산을 메고. 근데 이 사람이 관측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 대략 한 10초 정도 내 브레인이 이 상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가. 대부분 사람 어떻게 했어요? 공수부대들도 퍽 떨어지면 그 건장한 사람도 두려워갖고 그 상태 속에 그냥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낙하산을 탁 펼치고 후 살았다 이렇게 되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요 순간을 기다렸어요. 내가 탁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물론 공포가 몰려오죠. 그걸 딱 지나갖고 한 10초 동안 내가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나는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걸 자기 스스로 모니터링했어요.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 상태를. 결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평화가 온다는 걸 그때 자기 체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됐죠? 바로 그게 임종입니다. 예. 중환자실에 있어 10년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 그 10년 동안 다 경험해 마지막에 딱 됐을 때 그 사건이 확 벌어진다. 대평화다. 그게 그 책에 뒤에 거의 한 20장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 책 저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는 그거를 올 2월 달에 우리 그 다른 회원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거 좀 계속 연속해 갖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의문핵 고립노핵 이걸 지금 한 달째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그 호흡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추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붓다는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인체 생리학자입니다. 예, 생리학자로 봅니다. 저는. 그 생리학이 가장 큰 호흡입니다. 그 호흡의 최종 결론은 전부 어디로 시간 다 됐네. 자, 5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5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내로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들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화면 공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공유. 요거 말고. 자, 다시. 자, 이 바탕화면이 보이나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좀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네. 동영상이 지금 여기에 지금 2,300개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다 보시려면 10년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자유낙하. 보이죠? 하면, 예, 자, 시간 없으니까 볼게요. 우주에서 떨어집니다. 기구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요 잘 보면 태양이 보이죠? 근데 태양이 보는데 하늘이 깜깜하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요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요렇게 해갖고 지금 이 사람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공기가 없는 데까지 왔습니다. 대기권 바깥입니다. 공기가 없는 데입니다. 중력은 있습니다. 공기는 없습니다. 이게 10km 위에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10km 위에 올라갑니다. 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악시전 호스가 있습니다. 이거 디스커넥트 호스를 끊고 지금 떨어집니다. 자, 검푸른 하늘이 보이죠? 하늘이 깜깜합니다. 하늘이 원래 공기가 없으면 하늘이 깜깜합니다. 자, 지구는 보이죠? 네. 자, 세계가 저 바깥에 있구나.
All right, stand up on the exterior step. Keep your head down, and our guardian angel will take care of you. I'm doing it now. 자, 하나 더 보세요. 진짜 하늘이 캄캄하다는 게 충격적이죠. 해가 있어도 깜깜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자, 지구가 보이죠? 저거 있는 파란 테두리가 10km입니다. 저게 공기 있는 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저 바깥에서 공기 있는 층으로 들어가고 공기 없는 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일체 바람이 없습니다. 우주복이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파란 영역 들어오면, 그러니까 10km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나부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잠깐 정신을 잃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완벽하게 죽음을 체험합니다. 요 상태를 보세요. Release the helmet tie-down strap. Release the tree. Here's the green up. 여기 우주복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실제입니다. 일체 요동이 없죠. 공기가 없어서 그럽니다. 자유낙하입니다. 이걸 자유낙하라고 그럽니다. 자, 지구 보이죠? 예, 대륙이 보입니다. 아무 소리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공기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해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침묵입니다. 둥근 지구가 보여요. 옷깃이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공기가 없어서 그래요. 자, 대기층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어요. 네, 들어옵니다. Speed 예. 536. Been falling 25 seconds. Speed 600. 자, 이제 초를 잽니다. 예, 속도 나옵니다. 마하 1, 700. 예. 마하 2 쭉쭉 올라갑니다. 예.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 사람 목소리입니다. 이 사람. Calling me? 자,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고 유콜림이 저 간접탑에서 지금 통신을 합니다. Can anybody understand him? 엄청난 속도로 주십니다. 1 minute free fall. 원미니트 프리폴. I have been following speed for a long time. Sounds like I have to pass out. 자, 나는 I have to pass out.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Showing Felix in a stable 스테이블, descent. 예, 스테이블하게 내려옵니다. 계속 1 이제, minute 30 seconds and stable as a rock. 자, 요 문장 보세요.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1 minute and 30 seconds and stable as rock. 1분하고 30초, 90초 동안 바위처럼 스텝을 했다는 거예요. 요 상태입니다. 대평화입니다. 요게 임종 그 순간입니다. 예, 요겁니다. 어떤 생각도 없는데 스테이블한 대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죠. 2 minute into free fall. Oh yeah. You look, you're really stable. You fall in 3.5 minutes. 예, 벌써 3.5는 3분 30초 통과했는데 nearly stable. 예. 4 minutes free fall.
pulling my parachute. 자, 낙하산 펼칩니다. And we And we have a good shoot on Felix at 8,000 feet. climb. It was really tough. 이 과지탑입니다. And Felix is back to Earth safely, the new world record holder. 자, 공유장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자, 1분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예. 이 동영상이 유튜브 들어가면 1000만 회가 조회가 넘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요게 제가 지금 독일 그 과학자하고 연결해서 이야기 좀 하는데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독일 과학자도 비행기 떨어져가면서 그걸 측정했고, 예. 저것도 계속 지금 그 인터뷰 과정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살아서 포기한 과정입니다. 자유낙하의 핵심은 살아서 포기합니다. 어떤 건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유공간에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요게 임사체험, 죽음에 가장 가깝습니다. 특징은 모든 기대를 놓아낼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놓아놓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의지로 놓아놓은 거고 그야말로 굉장히 희귀한 사건인데 요거는 할 수가 있어요. 놓아놓으면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아니고 놓아놔버린 거예요. 놓아놓으면 모든 기대를 놓으면 대평화가 온다. 예, 오늘 그게 강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 5개 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